어젯밤 정청래 당대표와 민주당 그동안 강경파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가고자 했던 검찰개혁안을 쫙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당정청 협의안을 새벽에 극비 작전처럼 쫙 해갖고 아침에 발표한 거예요. 박수. 이분 뉴스에서 쇼츠로도 올렸는데 첫 번째로 어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했죠? 우리 믿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서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다. 청와대 관계자부터 정부 관계자, 법무부 관계자, 심지어 믿었던 민주당 의원들, 거기다 많은 유튜버, 평론가, 이게 전방위적으로 때리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여기에 결여되었다. 그 환경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었다. 두 번째, 고압적인 태도에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자식들이 어디 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마치 쥐들이 무슨 완벽히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호한 SNS 메시지까지 보니까 이거 진짜 대통령의 뜻이 맞나?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우리가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아침 민주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도중에 동력을 잃지 않고 끝내 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은 국민의 열망과 지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변함없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메시지였습니다.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수기와 토론을 이어왔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검찰개혁은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이 추구해온 목표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개혁의 깃발이었으며 국민이 보내준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과제를 국민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마침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입법 과정을 거쳐서 올 가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의원입니다. 이번 조정안이 나온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던 독소 조항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시민들의 우려점을 최대한 제거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유연하게 채워넣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소위를 열어서 공소청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19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법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그래도 한결 괜찮죠? 네. 다음은 소위 없이 강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뭐야?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쇼츠 영상에 다 담지 못했는데 드디어 정청래가 검찰개혁 최종안 극비작전의 실체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검찰개혁 법안은 여타의 다른 개혁 법안과 차원을 달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상징적인 개혁 법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이 과정 속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조언을 주셨고 이 과정에서 물밑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공유하지 못한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서야 우리 최고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했습니다. 보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 흐름을 어떻게 잡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청래는 당대표 연임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무슨 얘기예요? 어젯밤 정청래 당대표와 민주당 그동안 강경파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줄 그어가면서 진정으로 가고자 했던 검찰개혁안을 쫙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당정청 협의안을 새벽에 극비 작전처럼 쫙 해갖고 아침에 발표한 거예요. 박수.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날레가 하나 더 남았죠. 오늘 아침 국무회의인데 첫 멘트부터가 죽여줍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개혁 네, 관련된 9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어쨌든 최소화를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에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금 뭐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진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수용성이 높아져. 근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그냥 억압하거나 아니면 막 제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붙이시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진짜 수기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는 진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죠.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서 막 시간만 때우면 그게 되겠어요. 물론 뭐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완벽한 피날레. 진짜. 여기 중간에 뭐라 그래요?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어쨌든 최소화를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관여라고 하면 최소화라고 하면 또 이것도 또 오해될 수 있겠다. 없애고 표현 정정까지 완벽한 그냥 서사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햇살이 너무 따사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진정한 국민의 검찰을 수사기소 분리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은정 의원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토대로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드디어 검찰개혁의 염원을 담아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력한 개혁 의지로 결단을 내려주신 대통령님 너무 고맙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또 고치겠습니다. 왜? 대통령님이 SNS에 글을 한번 떴었어. 제가 그랬잖아요. 여의도식 합법을 갑자기 모호하게 쓰는 게 정치인을 겨냥한 것 같다. 이번에는 직설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거 해설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오늘 통과된 게 이 당정협의안이에요.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10번이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하였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됩니다. 여기서 과잉은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돼, 직권한이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하기도 이렇게 링크를 같이 했어요. 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오늘 결국에 통과시킨다고 했던 기자회견대로 공소청법 드디어 법사위 소위를 통과.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청이 정말 폐지됩니다.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 드리러 가겠다. 법 통과 직후 봉화마을 이렇게 나오기도 했죠. 오늘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사진이 멋있어가지고
기분 좋다. 이 사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빠져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한번 다뤘었죠. 김대중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고쳐나가야 하였다면 그걸 지켜본 노무현 대통령은 안 되겠다. 이거는 제도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바라봤던 그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그리고 공수청 설치 25년 만에 거에 설치된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 물론 윤석열이 다 망쳐놓긴 했지만요. 그렇게 오늘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뭐예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시민의 힘으로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대호 씨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이 내용이 어떤 게 뭐가 바뀌었나?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아는 것만 딱 말씀 짚어드릴게요. 흑사경 이거 수사 지휘권 내려놓는 검찰 수사력 저하를 우려한다. 연합뉴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했던 머니투데이 검사 힘 더 빼는 중수청 공소청 법안에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뉴스원 보안수사 사수 희망도 범죄 입증 어렵다. 그리고 저한테 가장 큰 확신을 준 분이 따로 있죠. 바로 검찰개혁의 리얼미터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개혁을 발표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주장이 그대로 승리했다. 나경원 의원조차 민주당의 법사위가 그대로 승리했다. 아주 탄식을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대호 씨 지금 채팅창에 아까 나왔는데 오늘 홍사훈 쇼에 가서 앞부분 좀 절으셨어요. 맞습니다. 절었어요. 뭘 절었냐? 잘못된 점이 있어요. 뭘 잘못했냐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수사, 기소 완전한 분리. 보안 수사권 어디에 해당돼? 수사에 해당되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보안 수사권은 수사야. 논의 대상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이거 어렵게 여러분들이 완성시킨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 단계 잘 넘어갔으니까 앞으로 보안 수사권만 잘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해되셨죠? 보안 수사 요구권도 수사야. 수사 기소 완전 분리 대원칙에 왜 자꾸 수사를 껴넣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화를 가면 안 돼요. 그건 대원칙을 깨는 거야. 이해하셨죠? 보안 수사 요구권도 수사 요구권이에요. 지금 제가 이 법조항을 다 잡아드리진 못하는데 오늘 삭제된 조항들이 뭐냐면 수사 써 있는 부분들은 다 삭제시킨 거예요. 흑사경 수사 지휘권, 영장 수사 청구권 이런 것들을 다 삭제시켰어. 어렵게.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 없을 때 우회적으로 검사들이 수사하는 방안도 삭제시켰어요. 왜? 수사 기소의 분리가 대원칙 전제야. 이해하셨죠?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해 봅시다. 오케이 괜찮아. 앞으로 6월까지 보안수사권만 잘 얘기해 봅시다라고 하는 건 저들이 원하는 거예요. 보안수사 요구권 그것도 저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개혁해요? 혐의가 없는데 다시 보안수사에서 압수수색 400번 넘게 하고 기소하고 파기환송하려고 그랬잖아. 그런데 갑자기 보안수사된 요구권을 주면 하는 이유가 있어 없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느덧 자연스럽게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어떻게 하지? 말려든 거야. 저도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나도 헷갈리잖아. 그래서 명확하게 오늘 짚고 가야 돼요. 근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수사는 누가 한다?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보안수사권 수사하지 않는다고. 알겠죠? 보안수사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시청자분이 방송 직전에 이현주 의원이 글 올렸어요 라고 해서 또 보내주셨는데 검찰 개혁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으로 당론으로 확정됐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여기도 써있죠. 논란이 되었던 쟁점을 재정리하고 제도 설계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미 당론으로 확정되었던 당정청 수정안을 제2법 예고안이 나온 후에 또다시 여러 의견들이 분출되어 다시 수정하는 등
당의 과정 관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유감입니다. 이제는 국회의 책무가 분명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연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과 앞으로 남아있는 실무적 후속 과제를 제대로 하는 것. 그런데 오늘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중수청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소식은 우려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인 국민 다수가 요구해온 검찰개혁을 정치적 유불리로 재단하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권의 과제가 아니라 권한남용을 막고, 그러면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보호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어제 김남희 의원 것도 제가 정해드렸는데 경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통제와 견제장치의 보완. 무슨 말이에요?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근데 은근슬쩍 경찰을 통제와 견제 장치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넣었어요. 이해되셨죠? 대통령이 왜 오늘,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와 법사위원들이 왜 오늘 갑자기 밤에 새벽에 긴급 작전을 펼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던 검찰개혁안에서 수사와 관련된 걸 왜 다 삭제했어? 누군가 자꾸 비틀기 때문이야. 어떻게 비틀어지는지 봤죠? 여기도 뭐라 써있어요? 다시 봤을 때 필요하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관여 여지 완전 삭제. 그래서 아까 최소화란 표현도 안 되겠다. 없애라.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근데 누가 자꾸만 보안 수사권을 얘기하면서 불필요한 과잉을 자꾸 넣어. 이해하셨죠? 꽈배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대우 씨, 그동안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모호하게 쓴 걸까요? 저는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서야 이 의문들이 쫙 풀렸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자료를 맨날 보내주니까 언제부터 대통령이 SNS를 모호하게 썼을까요? 부동산 주식시장 얘기할 때처럼 해달라. 그럼 언제부터 SNS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을까? 저는 합당 때부터라고 봐요. 대통령은 평소에 합당 의중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정반대로 됐단 말이야. 지금도 봐요. 지금도 글 써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최소화란 표현도 없애. 관여 자체를 없애. SNS로 한 번 더 써. 근데 어떻게 나가요, 지금? 비튼단 말이야. 그러면 어떡해? 아마 이거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내가 지금 글을 써서 직접 얘기를 해도 이게 결과값이 바뀌는구나. 어디에서 누가 바꾸는 거지? 그거를 찾아내는 과정을 계속 거칠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초선 의원들이 했다고 기사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SNS는 계속해서 모호한 게 몇 번씩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저기 최홍 의원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 그 동의해요. 왜?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도 취지가 뭐였어요? 제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쓴 SNS 글과 국무회의 하는 걸 다시 다 찾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변한 거 없어, 단 하나도. 근데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느끼겠어? 속상하지. 야, 나는 한 번도 이거를 변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했다 그러고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지?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도 몇 번 그런 메시지들이 나갈 거예요. 불분명하지 않은. 왜? 누가 어디서 비트는지를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 갈라놓으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앞으로 모호한 SNS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서로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